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9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7월. 다들 성공적으로 매매하셨나요? 일단 저도 오늘 좀 매매를 했는데 오늘이 조금 신재생 쪽으로 시세를 조금씩 다 받아주고 폐배터리가 아니라 이 폐플라스틱 이런 쪽도 시세를 받아줘가지고 오늘 좀 할만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심작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지 않았나, 오늘도 할만한 시장이었다 이제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수를 보더라도 계속 꾸준히 저점 계속 높여가면서 우상향 해주는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좋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진짜 2500 찍겠네요. 이거는 코스피는 이 정도면, 이 정도 추세면 이거 2500 찍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일단 뭐 지수는 크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오전에 좀 공부했던 종목도 한번 짚어 가보면서 한번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이어 나갔는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성인 아이텍 이런 것도 어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이 신규 상장주 특징이 음봉했다가 양봉 한번 뜰 거라고, 이런 양봉 한번 뜰 거라고. 그러니까 장 초반에 수급 좋았죠. 성일라이트 장 초반부터 이제 수급 좋으면서 꾸준히 우상향 해주다가 눌림목 주고 또 한번 시대 주길래 이때 눌림목에 들어갔는데, 이거 약간 들어갈 때 마인드가 이건 물려도 괜찮겠다, 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지지해주는 흐름들 보이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볼만 했겠죠.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고, 그 다음 이런 저항 막히고 저항 뚫어주면서, 이런 저항 뚫어주면서 시원하게 슈팅 한번 나와줬고, 이런 건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성인 아이텍 이쪽이랑 처음에 신규 상장주 위주로 봤었는데,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강했으면 신규 상장주, 오늘 반도체 신규 상장주를 한번 제가 같이 보려고 했었거든요. ICH죠, ICH. 근데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성일 IT가 아니면 성일 IT가 강해도 ICH 쪽 보려고 했는데, 근데 둘라 처음에 강한 성일 IT 따라 조금 처음에 강하더니 결국에는 여기서 못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안 되겠다, 이거 깨지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안 보고 있고, 얘는 또 월요일 또 봐야 되겠죠. 이런 음봉 갔다가 다음날 양봉 가주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제외하고도 이제 뭐 이런 신재생 태양광 쪽 오늘 대명에너지가 상한가를 갔죠. 신규 상장주 플러스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이런 것도 진짜 장 초반부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런 것도 올려버려가지고, 이런 거는 딱히 매매할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서 한번 매매 잡을만 했을 것 같긴 한데, 전 조금 한 이 정도까지, 이 17,500원까지만 조금 눌려주면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지지해주고 슈팅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인해 이제 시세는 태양광 쪽 시세는 끝나가지고, 원래 CS 베어링 쪽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이거 상한가 가면서 CS 베어링도 조금 튀어주길래 그때 매도를 했는데, 제가 계속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CS 베어링 태양광 가면 이거 무조건 간다고, 이거 11,000원 라인까지 간다고, 무조건 이거 딱 라인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까지 간다. 이까지 무조건 이까지 가서 빠진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됐고, 상한가 찍으면서 동시에 풍력 쪽도 같이 수급이 들어왔죠. 이런 것도 8% 정도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CS 베어링도 먹고, 이 신재생성 CS 베어링만 조금 먹고 딴 거는 거의 안 먹었던 건데, 이거랑 이제 저기 하나솔루션 우랑 하나솔루션 그것 좀 먹고, 그렇게만 조금 먹었지 딴 거는 크게 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테마의 확장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 태양광 볼 때 CS 베어링 먹고 그냥 8% 먹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그냥 딱 라인을 딱 알잖아요. 이 11,000 라인까지 한번 갈 것 같다, 이런 라인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 가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매도하는 거죠. 아니까 여기서 더 뚫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 태양광 갔다가 풍력이 가는 거니까 이게 알잖아요. 이래서 테마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도 내일 계속 봐야 되겠죠. 월요일날 또 이거 이상으로 또 한번 상승 흐름 나와주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현대에너지가 오늘 또 거의 상한가 분가의 시세 나왔는데, 얘도
아, 얘도, 이걸 못 봤네요. 이런 것도 좀 아쉽네요. 이걸 못 봐. 장 초반에 저 신규 상장주 본다고. 이런 라인들 장 초반에 지지를 해줬었는데, 이런, 아쉽네요. 아쉬워. 아쉬운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세린비엔즈가 오늘 이제 폐플라스틱, 이제 정부 쪽에서 이슈 터져가지고 상한가 부분까지 시세가 나왔죠. 고가 29%. 상한가까지 시세가 나왔죠. 이거 할 때, 이거 예전부터, 이때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때 눌림목 때, 슈팅 나왔었고, 그 다음 또 눌림목 나오고 슈팅이 나와줬는데, 이거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더죠. 세림 비엔지 가면 뭐 봐야 된다? 한창, 에코플라스틱 이런 애들 시세 확산 봐야 된다. 세림 강하면 한창 봐야 된다고.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창 말씀을 드렸죠. 그때 계속 이런 거 다 채울 거라고. 이런 갭 하락했던 부분들 다 채우러 한번 갈 거라고. 결국에는 채웠잖아요. 이 라인 지지해주면서. 이러니까 테마가 중요한 거. 이거 테마가 중요한 거예요. 테마의 공부성이. 이런 거를 알고 대응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대응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이 말을 듣고 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고 먹은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냥 페퍼라티 관련주도 머릿속에 놓고 얘 가면 얘도 가는구나. 얘 강에 가면 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결국에는 한창도 오늘 20% 이상 29%까지 튀어줬죠. 시세를 1200원 1200원까지도 시세 상한가까지 시세를 받아줬죠. 거래량 700억 들어와주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평선 돌리면서 또 상승 흐름 한번 나와주는지 이제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종목이죠. 이런 거는 그런 거 못 먹으면 아쉽죠. 공부해놨는데 못 먹으면. 저는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먹었는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슬슬 다시 이런 무상증자 이런 애들이 제대로 된 테마로 조금 돌지 않나. 이럴수록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겠죠. 테마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인포바이나 요즘 재료 없는 애들이 계속 하나씩 튀던데 이게 실적으로 튀는 건지, 인포바인이나 이제 PJ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매수를 좀 했었는데, 얘도 저점에서 어제 제가 강의했던 차트가 있죠.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확 터지는 이런 상한가까지 한번 받는 시세. 이런 거 한번 이 차트가 조금 알맞아가지고 상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힘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여기서 저항 맞고. 이거 이제 또 월요일날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보겠죠. 이런 것도. 이대로 가면 바로 죽을 것 같진 않고, 이런 것도 이제 월요일부터 차트 흐름을 추적을 해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PJ전자. 이런 것도 이제 시에서 좀 빠지긴 하던데 1,500원 결국엔 이런 라인들 1,400원이나 1,400원 라인 지지해주면 이거 한번 충분히 다시 8,000원까지 한번 도전하러 가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인포바인 같은 얘도 재료가 모르겠는데 한번 튀더라고요. 얘도 요즘 재료 없이 튀는 애들이 실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도 계속 튀는데, 조금 이런 차트가 괜찮죠. 확실히 손절 라인 잡으면 되겠죠. 이런 애들도 한 4만원? 딱 이 라인 가면 딱 손절 라인 잡고 이런 것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죠. 4만원 라인. 이런 것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만한 차트들이니까 월요일날 단타 종목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죠. 인포바인. 이렇게 인포바인. 그 다음에 PJ전자도 좀 넣었고, SD생명과학도 지금 계속 추세 돌리면서 윗꼬리 달렸는데, 근데 얘는 좀 재료가 뭔지 몰라가지고 얘네가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큰 비중으로 하면 안 되죠. 큰 비중으로. 작은 비중으로 해야 되죠. 연습용으로 한번 튀어주는지, 내가 원하는 자리 지시 나오는지 그런 것만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풍력 쪽은 이제 동구 SNC가 또 시세를 받아 좀 1,500억 터졌는데, 이런 것도 얘도 이거 뚫으면 크게 가겠네. 얘도 이거 뚫으면 지금 얘가 6,900원 좀 여기까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6,830원까지 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도 이거 뚫으면 좀 크게 가지 않을까. 한 이 정도까지 한 7,000원 8,000원 한 이 정도까지 이거 뚫을 때 봐야 돼. 동국 SNC 얘도 이거 뚫을 때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풍력 쪽 지금 대장을 잡은 것 같은데 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게 조금 보이는 게 이런 철강 애들도 이게 튀는 이유가 크게 재료가 안 보이더라고요. 얘네가 튀는 이유가 실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적 때문이라면 이런 아조스티 이런 애들이 지금 밑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 돌려주고 있죠. 이것도 그럼 월요일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시세를 잘 봤죠. 왜냐? 이런 신규 상장주 이슈
신규 상장 쪽 플러스 이런 매물대도 많이 없죠. 이런 데는 매물대 많이 없으니까 시세를 쉽게 받는다는 게 쉽게 받으니까 이런 애들도 보자. 얘는 좀 빠져줄라나 모르겠는데 조금 이 11,400원까지만 좀 이 라인까지만 좀 늘려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얘도 11,400원 아니면 여기서 시세 받는다 하더라면 이런 것 그냥 뚫어줄 때 이런 12,600원 이런 라인도 확실히 뚫어줄 때 들어가던가 해야 되겠죠. 이런 아주 스틸 또 이 스틸 쪽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철강 쪽이 실적이 많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관련주들 이제 금강철강 그 다음에 아주 스틸 아니라 휴스틸 이런 애들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얘도 지금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얘도 좀 이까지는 한번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이런 라인들까지 이런 4,300원 이런 라인들까지 한번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스틸 쪽이 그 하나가 있었는데 스틸 핀업 스틸 파이 스틸 까먹네. 이게 또 이 철강 쪽 강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5,000원짜리 그게 제가 지금 종목명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이런 애들 이런 철강 쪽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섹터가 전체가 움직여 주는지 이런 현대공업 현대제철 얘들도 보면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죠. 이런 애들도 밑바닥 다지면서 추세 돌리고 있는데 이런 거 뚫었는데 이런 거 34,000원 라인만 좀 뚫어주면 이쪽 뚫어주면 이거 충분히 36,000원까지도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제철 쪽도 이 철강 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런 애들 계속 튀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도 이제 뭐 조금 보이는 게 이런 케미칼 쪽 화학 업종들 이제 효성화 이런 애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드렸죠. 3분기 최대 실적주 얘네가 그러니까 3분기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거 지금 밑바닥에서 다지면서 지금 추세 한번 20만원이나 22만원까지 한번 도전하러 갈 것 같은데 이런 케미칼 애들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 한번 여기서 추세 완전히 돌려주는지 지금 이평선 뚫었죠. 밑바닥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우상향 흐름 나와주는지 계속 봐야 되겠죠. 장기로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롯데케미칼 효성화 이런 애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며칠 뒤에 한번 차트를 보면 어떻게 흘러나와 있나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코세스도 조금 보이는 게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리오프닝이 오늘 뭐 얘가 21% 튀었는데 리오프닝 쪽이 이 호텔신라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바닥 확실히 다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C에서 좀 올랐던데 이런 것도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 이런 한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76,000원까지 이런 호텔신라도 76,000원까지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리오프닝 쪽도 이런 여행조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애들도 매집봉이 터졌죠. 이럴 때 매집봉 터지면서 한번 또 슈팅 나와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면세점 이슈로 이런 애들도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는 뭐 크게 이런 우주항공 8월 이슈가 있죠. 우주항공 8월 이슈 있으니까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8월 5일이죠. 달 발사 지금 AP 위성이 또 먼저 시세받고 있던데 급락하고 점점 5일선 라인 타면서 가고 있죠. 5일선 라인 계속 그럼 이거 5일선 라인 타고 계속 우상향 할 수도 있어요. 8월 5일까지 그 이후로 뭐 죽거나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8월 5일날 죽거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조금 잡기가 늦었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조금 제놓고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잡을 거였으면 이런 데서 잡았어야 되죠. 이런데 이런 재료 소멸됐고 이날 다 누리온가 일단 그 발사선 재료 소멸되고 지지해줄 때 이럴 때 잡았어야지. 이럴 때 이런 건 조금 늦었고 지금 잡기에는 이런 건 조금 늦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게임 쪽도 이제 슬금슬금 보이죠. 게임 쪽
게임 쪽도 보이는데, 게임 쪽이 8월 1일날 위메이드가 하나 뭐 론칭을 하죠. 위메이드가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 재료로 위메이드 맥스 이런 애들 한번 좀 튀어주는지. 지금 밑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온 상태에서 안 깨지고 있죠, 이런 라인들을. 라인 안 깨지고 또 계속 우상향 해주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상향이 아니라 횡보하고 있는데, 한번 또 이런 것도 슈팅 나와주는지. 8월 1일 론칭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뭐 크게 보이지 않니. 게임 쪽도 이제 슬금슬금 보이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위메이더 패밀리나 아니면 옛날에 강했던 네오위즈 홀딩스나 아니면 컴투스 홀딩스, 이런 애들이 예전에 강했었던 애들이죠. 이런 애들도 한번 조금 시세 받아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 이런 건 좀 아쉽고, 이제 위메이드 일단 론칭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린 PTS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죠. 이런 것도 익절할 필요가 없겠죠. 이때 매집하신 분들은 이때가 이 8,200원 라인만 지켜주면 계속 간다는 놈이에요. 계속 간다는 거. 이때까지 계속 간다니까 이런 애도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 크게 이런 OTT 쪽 생각하니까, 이제 우영우가 시청률 15% 돌파를 했는데, 이제 관련주가 KT알파 이런 애들도 조금만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랑 이제 갤럭시 모니터이죠, 우영 관련. 얘가 지금 차트가 괜찮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 보이죠. 결국에는 한 방 쏜다는 거예요. 이 자리 지지해주면,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면 한 방 또 쏜다는 거예요. 이 8,000원 라인까지. 이런 것도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차트가 좋죠. 지금 살아있는 차트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 제외하고도 뭐 크게 뭐가 보일 만한 게 없지 않나. RS 오토에이션, 얘도 오늘 그 현대 인수 그 자율주행 업체 인수 이슈로 팅크웨어가 시세를 받았는데, 이런 건 저항 막혔는데, 근데 5일선이 안 깨지죠. 그럼 이런 것도 월요일부터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재료 소멸이 아니거든요. 아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고, 이 라인만 안 깨지면 한 번 더 시세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때 거래량 들어왔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라인만 안 깨지면 이런 거는 한번 14,000원, 15,000원 라인만 안 깨지면 한 번 더 시세 받을 수가 있겠죠. 재료 소멸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재료 소멸이 아니고 계속 재료가 살아있죠. 아직까지 이거 한탕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제가 그 기업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조금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재료에 따라서 만약에 좀 움직이겠죠. 하지만 차트상 안 깨지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계속 일어나는데 빠졌는데, 이런 것도 오늘 좀 먹고 나왔는데, 이런 46,600원 이런 라인들을 또 지켜준다면 한 방 더 쏴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 이런 것들을 한 방 더 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무림이 오늘 좀 봤는데 계속 얘가 또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이런 애들 윗골이 달리는데, 이쪽 윗골이 달리는 이유가, 아마도 제가 하나 조금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실질적으로 저희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골판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뒤늦게 반응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재료들, 식량이나 이런 애들, 에너지 이런 애들은 선반영으로 먼저 시세를 받는데, 이런 포장애들은 이제 뒤늦게 후반영으로 시세를 받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펄프값 인상했고, 이제 한 번 더 이거 충분히 시세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이런 4,560원 이런 라인들 뚫어주면, 이런 라인 확실히 뚫어준다면, 이 라인 뚫고 지지 좀 해준다면, 이건 한 번 더 시세를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근데도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빠지죠.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계속 이거 지금 계속 이때 이후 계속 차트를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니까, 계속 조금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유니테스도 오늘 반도체 이슈로 갭이 떴죠.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유니테스 이런 애들은 차트가 바닥이어서 괜찮다,
이런 것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고, 여기서 한번 추세 또 돌려주는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삼진 L&D도 계속 여기서 막히고 있는데 이런 거 뚫으면 이것도 한번 크게 가지 않을까. 얘는 재료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거 제외하고는 뭐 크게 볼만한 게 없지 않을까. 이제 일동 패밀리도 계속 지금 또 지지해준 흐름 보이죠? 이 라인 지지해주면 또 쏜다는 거예요. 또 쏜다는 거. 이 라인 지지해주면 또 쏜다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코로나 쪽은 이제 여름 휴가철이니까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이 코로나 쪽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휴가철이니까 이 라인 지지해주거나 다시 좀 밀린다면 이런 거는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토행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죠. 이것도 지금 하반기일 건데, 얘가 지금 중고차가 하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 라인 바닥 다지면서 지금 또 추세 돌리고 있는데 한번 또 기대감 슬슬 나와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일정 매매로 한번 선매집을 해놓을 것 같은데, 중고차는 크죠. 재료가 과거에 컸었죠. 이런 기록들 보면 크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잡아놔야 되겠죠. 미리. 만약에 한 9월, 10월이다. 그렇다면 이때 지금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이때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그 전에 기대감으로 계속 먹는 거지. 이 재료 뜨기 전엔 기대감으로 계속 먹는 거죠. 이때 재료 뜨고 나서 재료 뜨기 기대감으로 시세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파는 거예요. 이럴 때 계속 분할 매도로 파는 거예요. 재료 나오는 순간 급락 나오죠. 개파락 나오면서 꾸준히 하라. 그러니까 이 재료 매매할 때는 충분히 욕심 부리지 말고 타점 미리 몇 개월 전에 1, 2개월 전에 미리 선매집을 해놓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세스랑 오티시스가 얘네가 메타버스인데, 자, 얘네가 메타버스인데 뭐가 있나 보네요. 계속 지금 한번 뭐 꿈틀꿈틀 해주고. 근데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 시세 받으면 이런 거 11,500원까지도 한번 시세 충분히 받을 만한 차트니까. 하지만 근데 좀 이 라인이 좀 1,700원? 1,700원 라인까지만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 그 이상 좀 재료가 잘 붙어주면 이까지 갈 것 같은데, 그전 이거 한번 맛을 주지 않을까. 1,700원 라인. 이 메타버스 쪽도 이슈가 뭐가 좀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네. 이쪽도 계속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은 이제 에너지 쪽,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이제 실적주, 그 다음에 이런 간간히 실적주 하면 이제 이런 철강 애들, 이런 애들이 위주로 보이고, 얘네 쪽에서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아도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 뚫었죠. 이런 것도 다 뚫었는데, 이런 것도 좀 이런 라인들 뚫어주면 16만 5천원 라인들 뚫어주면 한번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CBI도 이것도 무상증자 이슈 터졌죠. 무상증자 이슈 터졌는데 이것도 뭐 그러면 점상을 하겠죠. 월요일날 점상할 거고, 그럼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에코프로 H년도 이것도 한번 추세 돌려주는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이런 것도 바닥 다지면서 한번 추세 돌려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 얘도 지금 400억 이슈 터져줬는데, 근데 그 이슈로는 강하게 될 것 같진 않고, 일단 그냥 한번 돌려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테마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수도 좋고, 그다음에 환율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나. 지금 이 추세로 오면 한 8월 정도는, 8월 달은 적어도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또 9월 달에는 또 폭락작이 오겠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서 충분히 매매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손절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손절 하실 분들은. 그리고 증시도 지금 신용잔고가 7월 27일 기준으로 다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차트 주식 종조 7월 27일이면 이때죠. 이때니까 아직 18조죠. 18조. 슬슬 이제 한 18조, 이제 거의 19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한 20조 될 것 같거든요. 이런 2,500 뚫고. 그렇다는 것은 2,520조쯤 되면 또 한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 손절하실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짜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있겠죠.
손절 예수금 챙기실 분들은 미리 손절 계획 짜놓으셔서 어떻게 손절할지 아니면 그냥 존버할지 그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금 많으신 분들은 억지로 들어간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그냥 스윙적으로만 조금씩 굴리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예수금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아시겠죠? 뭐 확실히 타이밍이 있으려면 한번 조금 하락이 나올 때 아니면 뭐 그냥 그게 귀찮다면 1차 매수 하는 것도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한번 2,500까지 찍어 줄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종목을 매집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바닥 다지면서 결국에는 한번 또 슈팅 이런 66,000원까지 한번 65,000원까지 한번 시세 받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저항들 막혔죠. 이런 저항들이 뚫냐 못 뚫냐가 문제예요. 이런 저항들 뚫어주냐, 62,500원 라인, 이 라인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가 문제니까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도 이제 시장 보고 이제 매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월요일 다음 주 8월이죠. 8월 첫 시작 준비 잘